효도! 안녕하세요. 주부를 꿈꾸는 남자 주꿈남입니다. 자, 오늘은 신축 아파트 셀프 등기 심화편 그 두 번째 전자수입인지 구매입니다. 전자수입인지세 납부는 돈 내는 절차 중에서는 가장 간단히 완료할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셔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적으로다가 네이버에서 수입인지라고 검색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전자수입인지라고 바로 나오죠. 클릭하시고요. 이게 뭔가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냐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첫 화면부터 헷갈리게 하네요. 그러나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 설명이 있지요. 종이문서 첨부하는 출력물 형태의 전자수입인지 요겁니다. 우리는 등기소에 종이로 된 출력물인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거니까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선택해 줍니다. 바로 가기 클릭. 예약 기획재정부 전자수입인지 페이지로 넘어왔군요. 그러면 수입인지가 뭐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말씀하시기를 국고 수입이 되는 조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의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 증거가 되는 종이이다. 쉽게 말해서 세금입니다. 세금. 세금을 받을 때 현금 대신으로 쓰는 우표와 비슷한 종이 딱지이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그렇고요, 수입인지도 그렇고 사실상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정말 다양한 형태로 세금을 걷어가네요. 뭐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계속 돈을 걷어가면 세금으로 안 느껴질 줄 아는 건가? 그냥 한 번에 다 내고 끝내는 게 좋지 않나요? 뭐 할 때마다 세금 내야 되고 돈 내는 곳마다 다르고 찾아가면서 내야 되고 참 힘드네요. 종류도 많고 개념도 다 달라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또 돈 내러 가봅시다. 수입인지 사러 온 거니까 구매를 눌러보죠. 그럼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구매 안 누르고 로그인을 눌러서 먼저 로그인을 하셔도 되겠네요. 회원이 아니신 분은 회원 가입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지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로그인 하시고 다시 구매를 눌러봅니다. 그럼 납부정보 입력 화면으로 넘어오네요. 여기 용도랑 과세문서 종류야 선택할 수 있겠는데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죠. 얼마짜리 수입인지를 사야 하느냐, 뭐 제가 알려드릴 수도 있고 검색해봐도 금방 나오지만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기계적으로 막 하기보다는 역시나 알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페이지 상단에 서비스 안내를 눌러보시죠. 그럼 전자수입인지 서비스 도입 배경부터 이용 대상, 결제 수단 쭉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고요.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금액표겠지요. 여기 인지세 세입금 표를 보시면 1번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 중에서도 기재 금액이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15만 원짜리를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재 금액은 신축 아파트 취득 가액을 뜻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가 이 범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와, 뭔 놈의 세금이 또 15만 원이야. 와, 그런데 그 아래 보면 35만 원도 있네요. 아파트 가격이 10억을 넘어선다 하면 35만 원. 너무 비싼가요? 그래도 35만 원짜리 세금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만 있다면야 이까이 거 35만 원 기꺼이 세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음 아파트 구입하실 때는 35만 원짜리 수입인지를 사시게 될 겁니다. 제 영상이 아주 좋은 기운을 드리고 있걸랑요? 팍팍! 예, 이제 구입해야 하는 금액을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래 보면 부동산 말고도 해당되는 문서들이 많아요. 다른 건 뭐 몇백 원부터 몇천 원, 만 원 이런 것들도 보이네요. 그럼 다시 우린 세금 내러 구매하기로 돌아가 봅니다. 납부 정보에서 용도는 인지세 납부, 과세 문서 종류는 1번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은 15만 원, 건수는 한 건이겠죠. 합계 금액과 총 금액은 자동 계산되어 표기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여기 안내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붉은 글씨가 중요하겠죠.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안 된답니다. 잘못 산 것은 다시 팔 수는 있지만 수수료를 내고 판매해야 된다네요. 약 3% 정도 수수료 손해보고 되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 사면 귀찮잖아요. 한 번에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각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알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납부 정보야 뭐 입력한 정보 그대로 오는 것이고요. 이제 결제 수단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계좌 이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좌 이체를 선택하고 납부 계좌 번호를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납부 계좌 번호는 우리가 돈을 보낼 무통장 입금 같이 돈을 받는 기획재정부의 계좌 번호가 아니고 돈을 출금할 나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계좌 이체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체하시는 그 시간에 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등록한 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은행 영업시간 중에만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은행 업무 시간 중에 진행해서 계좌 이체로 한 건데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신용카드로 하셔도 됩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하셔요. 그럼 계좌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계좌 등록하기가 나오고요. 간단합니다. 은행 이름 고르시고 관리명은 그냥 편하게 내가 알아먹을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적고 예금주 적고 등록 확인 팝업이 뜨죠. 등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인. 그럼 입력한 정보가 내 등록된 계좌로 내용이 올라가서 표기된 것이 보이실 겁니다. 창을 닫고 납부 계좌 번호를 눌러보시면 짜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전히? 왜 안 보여? 다시 새 계좌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잘 등록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뭔가 이상합니다.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보여지진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컴퓨터는 이상하면 껐다 키면 되고요. 사이트는 이상하면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다시 구매를 누르고 용도 과세문서 종류 선택하시고 금액, 건수 다시 설정합니다. 정말 사이트가 좀 그렇죠. 자동으로 등록하면 바로 반영이 되어야지 이걸 또 새로 하게 만드네요. 아무튼 국가기관 사이트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입력하고 확인 누르니까 이제 보이네요. 계좌 비밀번호 입력하고 구매자 정보,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 입력하고 납부 누르시면 결제창이 뜨고요. 공동인증서로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구매 결과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상 판매 처리되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끝! 마무리 인 줄 알았으나 역시 또 출력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사무실 복합키는 참 의리가 없네요. 출력 불가 프린터군요. 마무리가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 불렀습니다. 지인 찬스. 프린트가 아예 없고 부탁할 사람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덥지만 그냥 은행이나 우체국 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신청서 작성하시고 세금 납부하시면 은행에서 A4 용지 크기의 정부 수입인지를 출력해서 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뭐 은행 여러 차례 나눠 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오프라인으로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자 하신다면 국민주택 채권도 전자수입인지도 은행 가시게 되면 한 번에 처리하시는 게 수고를 더는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자수입인지 구매도 완성! 계산하는 것도 없고 입력하는 사항들도 거의 기본 사항이라 비교적 쉽게 진행 가능한 절차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의 이폼 등기 신청서 작성입니다. 와, 벌써부터 편집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열심히 편집하고 가능한 빨리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께서 셀프 등기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움되었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소통도 해주시고 하셔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정보들 교류하면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할게요. 그럼 저는 이 폼을 통한 등기 신청서 작성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셔요.